여러분 혹시 화학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웠던 주제인 석유의 분별 중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번 너무 궁금했었던 바로 그 현장,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유기화학의 최대 연구 대상이자 고마운 존재, 석유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으로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삶 속 수많은 곳에서 바로 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아이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내외재와 플라스틱이 필요한 가구들, 자동차의 여러 부품들과 시트, 스포츠용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주방용품은 물론 사무용품과 합성세제, 화장품, 심지어 의약품과 인공장기에도 바로 이 석유가 사용되고 있다니 차라리 석유가 사용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석유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나 가까이에서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있었던 사실, 석유가 사용되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속에서 과연 석유는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석유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탄소들을 차곡차곡 종류별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기술인 석유의 분별 중류라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현대 문명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아주 소중한 근원적인 석유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나눌 수 있는 기술, 석유의 분별 중류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석유가 인류 역사와 계속 함께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만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아스파트를 방부제로 사용하고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예전에는 주술사들이 이렇게 이제 석유를 끓이면 기체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미래를 예언한다던가 이런 개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석유의 개념보다는 약간 주술적인 의미에서 좀 더 많이 활용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유는 정말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역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인류의 역사와 그 명맥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활활 잘 타오르는 성질 때문이었을까요? 고대인들 중 몇몇은 석유를 죽은 고래의 피 또는 유황이 농축된 이슬의 일종으로 보기도 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원전 2000년경에 존재했던 수메르의 주술사들은 석유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미래를 점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역사 초기에는 주술적으로 사용되던 석유를 인류는 아주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859년 미국의 기술자였던 에드윈 L. 드레이크에 의해 석유는 조명록 램프에 사용되게 되었고, 이어 몇몇 기술자들에 의해서 석유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석유 속의 특정한 성분을 모아놓은 형태들 중 하나인 등유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등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등유의 발견은 곧 석유 정제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석유를 특정 성분으로 모은다는 것, 그것도 고대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니, 그보다 특정 성분으로 모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석유는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는 액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석유는 왜 그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서 존재하는 걸까요? 석유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기원설, 이런 것들은 대략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무기기원설이라고, 무기기원설. 지구 내부 속에 있는 탄소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물과 결합하면서 반응을 해서 이제 석유가 됐다는 그런 무기기원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기물로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석유가 왔다라고 하는. 석유가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는지에 관해 인류는 크게 세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탄소들이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에 의해 물과 결합하여 자연 광물로부터 석유가 만들어졌다는 무기기원설, 박테리아의 사체 또는 동식물 등 유기체의 사체 등이 오랜 세월 동안 퇴적물과 섞이고 분해되면서 복잡한 탄소 체인들의 액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유기기원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가 애초부터 지구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아 나왔다고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석유의 발생 기원은 모두 저마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가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존재, 즉 탄화수소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석유라는 것은 어쨌든 탄소와 수소가 어떤 형태로 결합돼서 일반적으로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탄소랑 수소가 얼만큼 붙어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사실 뭐냐면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성분이 섞여 있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배우기 때문에 그쵸? 잘 알고 있고 예.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굉장히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석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고 또 이거를 용도에 따라서 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네. 사실 그 아이디어가 결국엔 분별 중류라고 하는 아이디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고래기름이라든지 목기름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고래기름은 당연히 고래를 죽여야 만들 수 있는 그쵸, 거니까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이제 고래 개체수를 감소하면서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대체제. 예. 사실 앞서 이야기한 등유라는 물질은 고대 연금술에서부터 출발한 액체를 분별하기 위해 탄생한 기술인 분별 증류로부터 추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로부터 추출된 등유는 그 명칭 그대로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등유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고래에서 추출한 고래기름을 이용했습니다.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고래기름 소비의 증가는 곧 고래의 도륙으로 이어졌죠. 분별 증류를 통해 등장한 등유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석유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했던 것은 물론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아, 이게 뭔가 등불을 밝히는 데 썼던 기름이라고 해서 처음에 고래기름으로 썼다가 이제 등유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맞습니다. 등유의 그 어원이 등을 밝히는 기름이니까요. 예. 등유는 결국은 저희가 석유에서 뿜어낸 일부 성분이 이제 불을 밝히는 데 적합하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용된 거죠. 예. 처음 알았는데요? 등유가 등을 밝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석유는 바로 이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물질 메테인으로부터 순서대로 부테인,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이어 마지막으로 매우 길고 복잡한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스팔트까지 정말 다양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과 유기화학의 지식의 발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어져 갔던 수많은 기술의 발달. 예를 들어 1885년 다임러의 내연기관으로부터 시작되어 1897년 루돌프 디젤의 디젤 엔진, 1904년 헨리 포드로 이어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발달하게 된 연료의 효율에 관한 연구는 결국 석유 내부에 있는 어느 특정한 물질들 중 일부를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관을 동작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인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석유 속의 탄화수들을 어떻게 인류는 각 용도에 맞게 분류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분류했을까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 예. 그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석유 내에는 탄소의 개수가 1개짜리도 있고 이제 10개짜리도 있고 혹은 뭐 20개짜리도 있을 텐데요. 네.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 가지수에 따라서 네. 각각의 질량이라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질량이죠. 그래서 예, 그 안에는 다양한 질량을 가진 녀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인력을 가지고 있을 거죠. 인력이요? 예,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들 사이에는 네. 결국 인력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이 녀석들이 기화되는 시점, 끓는 점이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끓는 점이 다르게. 예.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 즉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는 석유를 이루는 물질들의 골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탄소가 얼만큼 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가에 따라 메테인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탄화수소 물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은 분자들 사이의 반대를 발스 힘, 즉 분자의 부피에 비례하여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사슬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이 때문에 쉽게 기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소 사슬이 하나도 없는 단 한 개의 탄소에 수소가 결합한 분자인 메테인은 분자 간 인력이 작아 상온에서도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긴 탄소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스팔트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커서 거의 고체처럼 보일 정도로 점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탄소 체인의 길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자 사이의 인력, 즉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면 석유 속 다양한 길이의 탄화수소들을 같은 종류별로 모아 순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석유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석유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CDU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예, CD요. 이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실제로 이런 GX-칼텍스 여수 공장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네.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 그 공정을 CDU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CDU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번에 조사하면서 예.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 CDU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닛이라는 그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닛, 유닛의 약자고요. 정유 공장에서 가장 기본 공정인데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를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끓는 점으로 분류를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치, 어떤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DU, Crude Distillation Unit의 약어인 원유 증류 공정이라는 이 기술은 앞선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별 증류는 물론 분별된 몇몇 특정 성분들의 분자 구조를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리포밍과 분별 증류의 가장 최하단에 남는 AR, 즉 대기압 정도의 수준에서 매우 끈적끈적이는 형태로 남은 아스팔트와 같은 잔사유의 긴 사슬을 부숴서 연료나 원료로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크래킹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가열에 의한 분류뿐만이 아닌 압력을 조절하거나 촉매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를 분류, 합성해내는 과정의 선행 과정으로서 원유 속 물질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바로 이 CDU, 원유 증류 공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석유들은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친 단계에서 최종 산물인 것이고 네네. 그런 공정에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료를 어떻게 보면 지급해 줄 수 있는 분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앞쪽에서 CDU라고 하는 어떤 공정, 그러니까 이제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석유를 분류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료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여수 공장에 와 있잖아요. GS 여수 공장에. 이 칼텍스 여수 공장, GS 칼텍스 여수 공장에서는 실제로 그럼 이 석유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류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현황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GS 칼텍스 여수 공장에는 CDU가 총 4개가 있고요. 토탈로 해서 약 80만 배럴을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80만 배럴이요? 예. 규모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규모. 4위요? 예. 그 한 4개의 탑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이 80만 배럴이라는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탑이 지금 GS 여수 공장에서 가장 많은 하루의 배럴 처리량을 가지고 있는 CDU 공정 탑입니다. 하루에 약 33만 배럴이 여기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창립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처리한 그 원유 기준의 그 배럴 수는 약 90억 배럴 정도 되고요. 90억 배럴이요? 예. 그 드럼통을 이렇게 잘 세워보면 지구를 한 150바퀴 돌릴 수 있는 양을 지금 저희 회사 처리하고 왔습니다. 150바퀴요? 네. 작년 기준으로 수출 비용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72% 정도 수출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국가 경제에 있어서 수출 물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어떤 석유 단위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산업군에서 석유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위.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서는 4위라고 하는 순위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유기술팀의 임재만 차장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정을 통해 분별 증류된 석유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게 됩니다. 흔히 가정에서 요리 및 난방에 이용되는 LPG, 개인 승용 자동차 등의 내연기관을 가동하는 데 쓰이는 휘발유, 석유화학의 기초윤과 동시에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재료인 나프타, 항공기 등의 제트 엔진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등유, 주로 오늘날에는 화물 트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유, 화력발전소 및 공장지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유, 마지막으로 도로 위 포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까지 우리 일상 속에 적재적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아주 고마운 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이 납사, 즉 나프타를 분리하고 가공해내는 기술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어줄 수 있었던 원동력과 같은 기술로서 화학기술 산업에서의 놀라운 쾌거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 존재의 신비감을 드러냈던 석유가 산업기술과 유기화학의 발달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확장성 있는 영역으로서 그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석유의 분별 증류 기술. 이 기술을 최초로 고안해냈던 그 누군가는 이토록 놀라운 석유 문명의 탄생으로 이끌게 될 것이란 걸 분별 증류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까요? 과학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과학의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숙입니다. 이번 제 채널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청이 과학쿠키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서 과학쿠키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멤버십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소소한 영상들을 특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GX 칼텍스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GX 칼텍스 그리고 여수공장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이거는 비하인드 씬이에요. 석유화학기술팀 용호중 차장님인데 많이 너무, 봤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구독자가 20만 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죠? 정말. 구독자라니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 혹시 보신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뭐 독일 학회 가서 네네. 되게 막 그 교수님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막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게 되게 인상에 남았어요. 진짜요? 이분이 과학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구나. 많이 생각했어요. 독일 학회 갔을 때 그거였었는데 뭐 무게 같은 거 맞아요. 보고 막 이게 그겁니다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 12억짜리 구슬을 들다 이렇게 네네. 올렸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12억에 혹해서 12억, 저도 그 12억 욕했어요. 12억 뭐지? 욕했어가지고 그 동그란 이제 엑셀CD 간섭계에서 구해서 네. 아보가드로 수정이하고 아보가드로서. 키로 수정이하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화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네. 요게 업로딩 되는 기준으로 아마 올라가 있겠지만 3가지 시리즈가 기획이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이제 CDU라고 해서 분별 중류에 관련된 영상이 나갔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 2개 정도 더 나갈 거예요. 그 2개 중에 큰 하나를 또 담당하고 계신 인터뷰어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뭐죠? 방향족과 PP.